예, 기분 좋은 금요일이 왔고요. 기분 좋은 이분도 왔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조이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어제장에서 혹은 어제장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앞에서도 뉴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. 콘텐츠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 초 1월부터 한번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 게임주 중에서 이제 컴투스도 시간 외의 거래에서도 이제 조금씩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일단 이제 뉴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 이제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 이제 스튜디오인 뉴가 디즈니와 이제 장기 계약 맺었다고 하는데 뭐 5월 5일 날 한국에 출시한다는 얘기도 뭐 있더라고요. 네. 디즈니 플러스가. 그래서 그게 5월 달 가능성이 높은 게 4월 30일자로 SK 그 텔레콤의 그 이 OTT 서비스죠. 예, 거기서 이제 그 웨이브죠. 예,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웨이브에서 거기 디즈니 컨텐츠가 있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없어져요. 계약이 이제 만료 통보를 한 것 같아요. 디즈니 측에서.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가겠다는 거잖아요. 그렇게 보면 5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아마 이제 한국에 출시하는 거는 좀 거의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네.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미 스튜디오 앤 뉴랑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한국의 이제 업체들과 컨택을 할 것 같습니다. 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를 좀 포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줄 것 같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이 있는데 뭐 뉴뿐만 아니라 뭐 에이스토들이도 있고 초록뱀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 콘텐츠의 위상은 계속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앞서도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. 사실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소형 제작사보다는 사실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쪽으로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뉴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오늘 아마 주가 반응할 텐데 뭐 매도하시거나 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컴투스는 이제 신작 게임이 이게 흥행할지 안 할지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불안감으로 신작 게임 출시 전에 주가 좀 빠졌었어요. 근데 일단 출시하고 나서 지금 다운로드 순위가 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몇 개국에서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네. 독일 같은 데서 한 3위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미국 같아요. 미국의 다운로드 그 순위가 한 30위권인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딱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5년 전에 나왔던 게임인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던 게임이에요. 그 IP를 가지고 지금 만든 새로운 게임인데 이게 어쨌든 북미 쪽에서 잘 런칭이 돼서 매출이 찍혀야 저는 좀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지켜보세요. 이제 매출 구글 아니면 애플 앱스토어에 매출 순위가 조금씩 나올 텐데 그걸 보시면서 아마 대응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좋은 기업인데 신작 게임 아무쪼록 좀 큰 흥행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예, 뉴와 컴투스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. AS도 짧게 해보도록 하죠.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해주셨어요. 저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의 아모레퍼시픽 흐름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꾸준하게 계속할 줄은 사실 기대를 못했었는데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5.3% 기록하고 있는데요. 간단하게 좀 업데이트 해주시겠어요? 예, 여러분들 뭐 기업을 보실 때 사실 아모레퍼시픽을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부분이 공통적인 게 비싸다, 너무 PR이 높다. 네.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. 네.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PR 비싼 거에 그 함정에 빠질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추정치 같아요.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2월, 3월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그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1분기 호실적이 이미 예고가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추정치가 계속해서 이제 발표 전에 올라가는 기업은 거의 깜짝 실적 다 나온다고 보시면 좋은데 역시나 기대보다 훨씬 좋은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도 보셔야 되는데 본업이 뭡니까? 화장품이고 그 설화수라든가 이니스프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다 좋았어요. 중국에서 매출이 다 늘어났고 특히 중국의 온라인 시장 공략하고 있거든요. 매장 철수하고 거기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본업의 성장이 좀 확실합니다. 그렇게 본다면 비싼 건 사실이지만 뭐 상방은 좀 계속해서 아직은 좀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. 뭐 3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9만 원, 30만 원에서 한 번 또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30만 원 근처 갔을 때 한 번 좀 일부 비중 축소는 좀 필요하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업데이트된 가격 전략이 나왔습니다. 30만 원 부근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비중 조정을
조절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. 어쨌거나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더 보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봐야겠죠.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. 오늘은 약간 좀 다른 뉴스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본의 공작기계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고 저도 관련 보고서를 좀 보기도 했었는데 좀 우리 산업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좀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십니까? 이런 걸 보면 요새 구경제 산업들이 정말 강한 이유가 이런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올드 이코노미가 너무 강하잖아요. 네. 철강, 조선, 건설, 기계 이쪽 섹터가 정말 화려하게 10년 만에 꽃을 피는 것 같아요, 정말. 근데 역시 그 일본의 공작기계 회사들이 정말 유명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공작기계 해외 수출이 지난 몇 년간 정말 안 좋았습니다. 사이클 자체가. 근데 작년 11월부터 돌아섰어요. 그래서 지금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해외 수주가 이번에 무려 그러니까 두 배죠. 네, 102%나 지금 급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좀 좋았던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연속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그만큼 이제 일본 공작기계 수출이 잘 된다는 거는 누군가 이걸 지금 수입을 한다는 얘기죠. 주요 수입처가 유럽하고 중국인 것으로 좀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유럽은 뭐 중국은 아시겠지만 인프라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유럽이 좀 의외로 지금 그 수주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에너지라든가 금융 쪽에 되게 강점이 있고 또 독일이라는 나라가 제조업이 강자잖아요. 그럼 결국 이 데이터를 통해서 유럽의 경기가 좀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왜 달러가 요즘 약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유럽 경기가 살아나면 유로화가 강해지거든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데이터 하나만 봐도 지금의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공작기계 이런 어떤 일본의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전 세계 지금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제조업 기반의 어떤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제조업을 부르짖고 있잖아요. 그래서 기계업 좀 계속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의 공작기계 회사들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큰 기업이 별로 없어요. 몇 개. 예,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저는 뭐 어쨌든 그 몇몇 기업들이 좀 있긴 있는데 오늘은 좀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네. 그 하나 공개를 해주시죠. 그게 바로 이제 삼익 THK라는 회사인데 근데 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로봇 회사로 알고 있어요. 네. 근데 로봇 회사로 보지 마시고 네. 공작기계 회사가 맞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게 LM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자동화를 가능하게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 이런 데서 자동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좀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뭐 중공업, 자동차 여러 산업에 다 쓰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메카트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LM 시스템하고 제어형 그러니까 서브 모터라든가 감속기 등을 이제 결합해서 만든 하나의 또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로봇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산업 기계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메카트로 시스템 같은 경우 일본 업체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삼익 THK도 경쟁력은 있고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주가 잘 안 돼가지고 적자가 좀 일부 난 적은 있어요.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일본의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공작기계 회사들 사실 삼익 THK 말고도 뭐 YG온이라는 기업도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요새 좀 잘 가는 기업 중에 그 현대중공업지주 있잖아요. 네. 그 회사도 자회사로 공작기계 회사 하나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요즘에 좀 계속 부상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조정 받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공작기계 관련한 뉴스들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주셨고 그중에서 선별된 종목 중에 하나가 삼익 THK입니다.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관련주로 많이 회자는 되는데 공작기계 쪽으로 또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거든요.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부장님께서 그런 리포트 픽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좀 어떤 리포트 그리고 어떤 기업이었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온 기업들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네.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그 쿠쿠홈시스라고. 네. 그러니까 우리 그 정수기하고 뭐 밥솥 업체잖아요. 그렇죠. 사실. 근데 이 렌탈 시장은 아시겠지만 뭐 코웨이가 압도적 1위잖아요. 근데 흥미로운 건 코웨이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. 이게 44%였는데 한 40%로 떨어졌고 이 공백을 누가 메꿨냐면 LG전자하고 쿠쿠홈시스가 메꾼 것 같더라고요. LG전자가 한 2% 정도 늘어났고 쿠쿠홈시스가 한 1% 가까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LG하고 쿠쿠홈시스가 좀 경쟁 관계일 수도 있지만 타겟층이 좀 다르대요. LG전자의 이런 이제 렌탈 서비스는 주로 이제 그 고가품,
고가 가전 위주로 네네. 많이 돼 있고 그게 좀 비싸요. 비싼 상품이고 반면에 쿠쿠홈시스는 약간 중저가 쪽으로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이제 성격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쿠쿠홈시스가 또 강점 있는 부분이 다른 회사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렌탈 업체들은 거의 국내만 공략을 하는데 코웨이하고 쿠쿠홈시스 이 두 회사만이 거의 해외 쪽 네.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해외 시장까지 지금 렌탈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확장성은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주변에서 다 렌탈 안 하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렌탈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나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. 네.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이런 렌탈 서비스에 한 개라도 가입한 가구가 52% 정도래요. 그럼 아직도 절반은 가입을 안 한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여전히 확장성은 더 있다. 물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절반은 넘어갔으니까 뭐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끝나는 산업 아닌가? 이런 산업은 아닙니다. 계속 확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쪽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쿠쿠홈시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익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어쨌든 올해 증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21.4% 정도 증가할 것으로는 보여지고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고 주가도 차트 보시면 뭐 너무나 오랫동안 행보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목들 좀 찾아보실 때 뭔가 좀 올해 실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못 가져가지고 주가가 옆으로 기는 기업들이 몇 개 예. 있어요. 그런 기업들이 뭔가 모멘텀 받으면 주가가 한 번씩 쭉쭉 올라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부합하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렌탈도 이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. 예. 옛날처럼 뭐 중국 관광객이 양손에 밥솥 들고 다시 가지 않는 이상 이거 가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럴 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까지 찬 시장도 있지만 앞으로 남은 시장이 더 있기 때문에 쿠쿠홈시스에 대해서 픽을 하셨거든요.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뭐 1년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좀 뚫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숨 소리가 좀 늘긴 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웃음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시장 전망 어떻게 하세요? 시장에 뭐 요새 뭐 너무나 갑자기 이제 이번 주 후반 들어와가지고 네. 힘들어졌죠. 이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더 높은 곳을 보고 계셨을 텐데 네. 갑자기 이제 공매도 이슈를 우리 사실 모르는 건 아닌데 좀 아쉬운 걸 이거를 공매도 이슈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오히려 개인이 아니라 좀 기관 투자자들인 것 같아요.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주식을.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공매도가 뭐 증시 역사상 뭐 이렇게 방향을 바꾼 적은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막상 공매도 재개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저는 좀 증시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공매도가 아니라 주가를 결정짓는 건 결국 이익과 멀티플인데 지금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계속 잘 나오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삼성전자, LG전자, 뭐 이노텍 아무리 잘 나와도 두들겨 맞더라고요. 네. 예, 근데 2분기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그것도 우리 지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. 어느 정도 반영됐고 3, 4분기 또 큰 그림은 좋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증시도 당연히 방향 자체가 바뀐 건 전혀 아닙니다. 그 안에서 약간의 변동성만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보자.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 말씀만 좀 해드릴게요. 지금 요즘에 이제 갑자기 너무 경기 민감주가 너무 뜨겁잖아요. 네. 사실 그렇지만 역시 또 너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지금 단기적으로 민감주보다는 좀 소외받은 기업들 한번 계속 찾아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경기 민감주, 소위 또 굴뚝산업 주가들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다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부분도 유념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막 한숨 쉬고 급락해서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3,180 그리고 코스닥은 990선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좀 이런 횡목세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 가지만 더 이거는 되게 우문인 걸 알면서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공매도 재개되고 하는 시점이 이제 5월 3일이고 이후에 뭐 5월 중순쯤 되면 좀 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까 이런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되는 때가 한 5월 둘째 주 정도는 될 텐데 좀 거기까지만 버티면 되겠습니까? 저는 아니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그냥 수급적인 문제일 뿐이고 제일 우리가 두려워할 건 사실 이 두 가지거든요. 이익이 꺾이는 거하고 긴축이에요. 근데 어느 시그널도 그게 보이질 않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6월 달 같아요. 6월 FMC에서 긴축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우린 예. 모르지만. 그러면 적어도 5월 말까지는 그런 리스크는 사실 없거든요. 그래서 6월 달 돼서 초에는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는데
5월 말까지는 전혀 그 두 그림에서 뭔가 바뀌는 게 전혀 없거든요. 예.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은 뭐 공매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급락을 또 한다.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시장에 대한 확신과 분석만 있다면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시장 전망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